다시 저희 이제 세 분 발제 끝나고 이제 저희 토론으로 넘어왔습니다. 앞서 다시 한번 수고해주신 세 분 발제자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요. 사실 좀 아침 시간이기도 하고 또 많은 청중분이 안 계시긴 하지만 사실 저희가 이 크루즈에 대한 논의는 저희 그 세계 해양 포럼이 이제 저희가 올해가 18회차이지 않습니까?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 세션을 받아서 한 게 사실 4년 전입니다. 저희가 15회 때 2022년도죠. 그때부터 저희가 계속 한국형 크루즈 과연 가능한가? 한국형 크루즈를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모항으로서의 어떤 비전이 있을까? 이런 주제로 끊임없이 저희가 사실 조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글로벌 크루즈 시장은 좋지만 동북아 크루즈에서 과연 크루즈가 우리나라의 어떤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 가능한가 여러 가지 의문들을 산업에서도 가지고 있고 저희가 정책 내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저희가 끊임없이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고 오늘 이제 그런 고민까지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발표를 이어서 이제 오늘 토론자분을 좀 세 분 정도 모셨습니다. 제가 오늘 토론은 저희가 그 프로그램 보면은 사실 총 4분입니다. 발제는 저희가 글로벌하게 일본 분을 모셨고, 토론에는 상해 국제 크루즈 경제 연구센터에 있는 치유링 교수님을 이제 온라인으로 모시기로 했는데, 제가 조금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 게, 갑자기 또 중국 쪽 사정이 안 좋아졌는지 어제 밤 늦게 좀 연락이 왔더라고요. 접속이 힘들다고. 원래는 사실 부산에 오셔서 오프라인으로 같이 좀 참석을 해주시는 걸 하셨는데, 본의 아니게 또 참석이 힘들다고 하셔서 사실 중국 쪽에 사실 오늘 토론 얘기 좀 듣고 싶었는데, 이제 그게 좀 못해서 좀 아쉽기는 한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귀하게 세 분 토론자분 모셨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 왼쪽으로 우선 전 한국관광공사 부사장님이시고 전 GKL 또 부사장님을 역임하신 이재경 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현재 펜스타 그룹 회장실에서 계시는 장우석 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 과장님 최재현 과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이재경 위원님부터 좀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앞서 잠시 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재경 전 부사장 위원님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약 32년간 관광공사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부사장까지 연임을 하시고요. 2016년부터는 제가 이제 그랜드 코리아 레저죠. GKL에서도 부사장을 근무하시면서 관광 쪽에서는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실무적으로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고견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위원님께서 보시는 한국형 크루즈가 관광의 입장에서 어떤 좀 문제점이 있고 이런 것들을 오늘 좀 토론을 통해서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자리 함께 하게 되어서 굉장히 반갑고요. 짧은 시간이지만은 제가 가지고 있는 소견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주제에 발표해 주신 일본 분까지 세 분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면은 최일선 KMA 실장님 조금 전에 남해안 관광벨트 크루즈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남해안 관광벨트는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하던 지역이었고요. 말씀을 들으면서 얼핏 생각이 들었던 거는 관광에서의 발전 단계라는 게 우선 국내 관광이 잘 되고 그 다음 단계가 국제 관광으로 이어지는데, 말씀 도중에서 느꼈던 거는 우리의 어떤 크루즈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크루즈 산업 또한 굉장히 기반을 다져야 될 그런 계기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마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주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꼭 그렇게 좀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 성우린 변호사님, 국제적으로 한국의 크루즈 관련해서 고민도 많으시고, 제도적인 법적인 문제에 관해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참고로 한국의 크루즈 선사 도입과 관련해서는
그 2014, 15, 16년에 저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였던 그 GK 그랜드 코리아 레저에서 굉장히 심도 있게 그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말씀 주신 아마 그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결국 마지막 단계에서 조금 무산이 되었던 뭐 제가 그 작업을 참여를 했는데 혹시 가능하다면은 국가 공공기관인 GKL이 그 카지노의 어떤 운영이 가능한 국적의 크루즈 도입에 관해서는 지금 좀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세 번째, 하야시 유스케 그 일본 국토교통성진흥실장의 그 발표 내용도 굉장히 저는 좀 재밌게 들었는데요. 거기에서는 이제 일본에서 부러운 점도 있고 우리보다는 어떤 인프라 여건도 굉장히 좋은 나라인 것은 분명한데 특히 이제 제가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 우리가 좀 배워야 될 점이라고 느꼈던 거는 그 크루즈 협의회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선사, 그 다음에 지자체, 그 다음에 일본의 그 현지 그 배가 머무는 지역의 전문가, 여행사가 같이 합쳐서 프로그램을 짠다고 그렇게 발표를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하드적인 면은 지자체나 일본의 국가나 행정 쪽에서 일을 하겠습니다만은 결국은 관광은 아날로그적인 면이 강하기 때문에 그 컨텐츠의 내용이 충실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경쟁에서 좀 뒤지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일본의 면밀함을 조금 제가 그분의 말씀 속에서 느꼈습니다. 제가 일단 그 세 번의 주제 발표와 관련해서는 제가 뭐 짧은 제 소감을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관광과 크루즈는 굉장히 밀접하고 하나의 어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나라의 국가의 어떤 관광에 발전하기 위해서도 그 브랜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크루즈 관련해서도 이 자리에 오기 전에 뭐 관심은 있었습니다만은 관련 책자를 보고 다시 한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우선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크루즈의 브랜드는 뭘까 하는 생각을 좀 가져봤습니다. 한 8개 시도가 됐던 것 같던데 이제 크루즈에 관련된 프로그램도 있고 한데 결국은 이제 우선 저는 이제 평생을 관광을 좀 이제 업으로 삼아서 일을 해왔기 때문에 말씀을 올리면은 하나의 브랜드와 슬로건은 그 지역이나 국가에 대해서 이미지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이나 심포지엄을 통해서 하나의 어떤 중요한 이야기들이 나왔을 때는 하드적인 면 못지않게 우리나라가 가지는 어떤 크루즈의 브랜드나 슬로건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작업이 우선 좀 병행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너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세계의 어떤 유명한 선사들은 나름의 굉장히 중요한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는 뭐 로얄이라든지 잘 쓰는 용어들이 있잖아요. 뭐 프린세스라든지 프린스라든지 대개 그 말 속에서는 대개 고객들이 벌써 나는 어떤 서비스를 받을 것이라는 아마 기대나 또 그게 예측의 어떤 서비스를 아마 분명히 받게 될 거라는 확신을 갖기 때문에 아마 그런 서비스를 이용을 할 것 같은데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어떤 크루즈와 관련된 브랜드도 우리나라에 오고자 하는 고객들이나 선사들이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잘 정해지고 나면은 마케팅에도 굉장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좀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이건 소프트적인 면이니까요. 제가 아까 일본의 그 실장께서 하신 말씀에 좀 연장선이 될 것 같은데 조금 화제가 벗어날 것 같습니다만은 2002년 4월에 그 양양국제공항이 이제 정식으로 개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적어도 이제 실무적으로 좀
작업을 관여를 해서 좀 기억이 나서 참고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올리면은, 그때 한 6개월 전부터 일본의 이제 자타의 산하에 안타라는 조직이 있는데, 그 담당 관계자들이 한 6개월에 걸쳐서 강원도 관계자, 그 다음에 강원도에 그 방문하게 될 지역에 그 이제 소위 말해서 지역 전문가가 되겠습니다만 행정 지자체 단계자들하고 프로그램을 짜는데 굉장히 좀 많은 회의를 했었고요. 특히 이제 그 중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이제 백투백 플라이트가 돼서 150명, 그러니까 이제 양양에 와서 인천으로 나가고 인천에서 들어와서 양양을 거쳐서 나가는 이제 그런 플라이트가 됐는데, 150명이나 이제 300명의 고객들이 가장 원하는 게 강원도에서 뭘 살지를 굉장히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또 강원도에서는 이제 뭐 그런 것까지 고민을 안 했던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300명이 다녀갔고요. 이제 가장 그 설문 결과가 궁금해서 저희들이 봤더니, 일본 쪽에서도 일단은 그 자기들이 지금까지 한국에 와서 사지 못했던 상품, 그 다음에 양양 공항에서 그날 가게를 열었던 그 양양 지역이나 강원도의 가게들 판매했던 주인들이 너무 좋다고, 그래서 일단 소비가 직결이 되는 어떤 이런 기획 상품들은 그 지역에 굉장히 환영을 받는다는 걸 제가 새삼 한번 느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오면서 자료를 조금 조사를 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제 모 기관에서 좀 만들어 놓은 자료더라고요. 그 크루즈 상품이라는 게 이렇게 해서 이제 소개를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8개 도시에 32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개 보니까 7시간에서 한 9시간,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그 지역마다 정말 좋은 곳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많이 짜서, 뭐 예를 들면 제주가 6개, 부산은 4군데, 뭐 속초도 있고요. 뭐 근데 되게 굉장히 어떤 크루즈 손님들이 오면은 우리는 이렇게 안내를 하겠다는 프로그램을 많이 다양하게 짜놨는데, 이제 결국을 제가 아까 그 양양의 어떤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분들이 큰 배를 타고 와서 결국은 지역을 다녀가는데, 그 지역에 과연 어떤 경제나 소비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인가 하는 의구심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달리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은 큰 배가 호화롭게 다녀가도 지역의 경제와는, 지역의 주민들과는, 소비와는 조금 무관한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도 이런 세심한 배려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아까 일본의 그 실장이 하는 지역 협의회라는 게 조금 저도 가슴에 와닿았던 거는, 저희가 이양지사 크루즈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느끼지 못하는 크루즈 산업의 발전은 좀 공감대를 얻고 동력을 얻기에는 좀 힘이 달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봤습니다. 제가 조금 뭐 부족하지만은 제가 이번 세미나에서 느꼈던 카지노, 크루즈나 그 다음에 관광이 굉장히 이게 불가분의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이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선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좀 공감을 하고, 두 번째는 우리 국가의 어떤 크루즈에 대한 브랜드 작업도 동행이 되면은 좀 저희가 소프트하고, 소위 말해서 좀 뭐랄까,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그 지역 주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들이 결과적으로 좀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서 저희 짧은 생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위원님, 네, 말씀 감사합니다. 되게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우선 그 앞서 발제자 세 분에 대한 또 의견도 말씀해 주셨고요. 사실 이제 그 한국형 크루즈라고 하는데 이제 크루즈에 대한 브랜드에 대한 중요성, 그 브랜드가 있어야지만 결국 외국 선사 유치라든지 이게 이제 메이킹될 수 있지 않는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실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지역 경제 활성화의 소비 부분에 대한 중요성도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게 이제 K 크루즈가 운항이나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관광의 아날로그적인 부분, 사실 이제 관광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 그런 아날로그적인 터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 속에는 결국은 지역이 있고, 사실 최근에 저희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지역 경제 소비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저희 펜스타 크루즈의 죄송합니다. 장구석 담당님 좀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구석 담당님 좀 소개를 드리면요. 사실 제가 크루즈의 사실 스타트는 저희가 하모니 크루즈죠. 장구석 담당님은 하모니 크루즈 때부터 업무를 관련하시면서 사실은 크루즈 업계 경력이 되게 많으신 분입니다. 그 이후에도 그 현대 상선에서 현대 아산 크루즈도 남북관광 관련해서 좀 계셨고요. 또 롯데관광 개발에서도 크루즈 사업본부에 계시면서 현재는 이제 펜스타에서 이제 관련 여객 쪽 업무 하시고 계시는데요. 최근에 이제 펜스타에서 이제 관심 갖고 있는 여객이라든지 또 제가 듣기에는 신사업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좀 얘기를 해주시면은 오늘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펜스타 그룹에서 신조 프로젝트를 맡고 있는 장우석 담당입니다. 윤주 박사님 소개를 잘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 시간 또 불러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포럼의 발제 이제 키워드를 보니까 K 크루즈, 그다음에 국적 크루즈, 뭐 이런 또 연안 크루즈 이런 이제 좀 굵직한 담론들이 있고 앞서 발제해주신 우리 성우림 변호사님께서는 또 왜 저 국적 크루즈가 이렇게 요원한지 장애 요인이 뭔지를 좀 금융이라든가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 또 한번 고찰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우리 크루즈가 아직도 산업 형태로 정착되지 못했습니다만 그 연혁으로만 보면 벌써 한 25년 전에 현대상선에서 당시에 이제 금강산을 관광을 하려는데 육로가 이제 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이제 해상으로 관광객들을 수송을 해서 이 장전항에 도착해서 이제 금강산을 관광하는 형태로 가장 먼저 시작했었습니다. 그게 98년도 일이니까 벌써 한 25년이 지났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중대한 사변, 뭐 이벤트라고 표현하는 그게 있었는데 2006년도에 지금 제가 몸담고 있는 우리 펜스타 크루즈에서 이 로팍스라고 이제 해운 용어긴 하지만 이게 일반인들은 페리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페리 선형의 선박을 도입을 해서 카고 데크를 완전히 여객 공간 전용 공간으로 개조를 해가지고 남해안 크루즈라든가 지금 우리가 이제 화두로 얘기하고 있는 연안 크루즈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뭐 역시 이 사업은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뭐 1년 정도밖에 운항을 못했습니다. 이것도 지금으로부터 17년 전 일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윤주 박사님 소개해 주신 2012년도에 그 폴라리스 쇼핑이라는 큰 이제 대형 벌크 선사가 자회사로서 하모니 크루즈라고 하는 이제 이 회사를 만들면서 본격적으로 크루즈 전용선을 이탈리아에서 아주 고가의 중고선을 매입을 해서 국내에서 그야말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크루즈 전형의 여정을 갖고 운항을 했습니다. 이건 역시 안타깝게도 딱 1년 운항하고 막대한 적자를 보고 이제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사실 이 세 가지 이벤트가 벌써 10수년 전, 뭐 20년이 넘게 이렇게 우리도 그 나름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이게 왜 이 사업을 넘어서 산업을 넘어서 이 사업 단위에서도 이게 정착을 못하고 계속 번번이 좀 실패를 해왔나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뒤에 시간이 좀 할애가 되면은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여러분들 보시고 있는 화면에 출력되고 있는 저 크루즈를 저희가 이제 짓고 있고요. 이게 아마 이제 크루즈 페리라고 우리는 일컫는데 이런 새로운 형식의 선박을 순수한 우리 국내 자본으로 또 우리 국내 기술로
국내 조선소에서 지금 현재 건조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인 2025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저희가 상어 문항을 시작하게 될 건데, 저는 이 이벤트가 우리가 그동안 좀 지난하게 겪어온 이 좀 어떻게 됐든 크루즈 사업을 좀 탄생시켜 보려고 하려는 노력의 일환에서 좀 산업 부흥 또 재기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저는 좀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앞서 그 실패한 세 가지 이제 사례 뒤에 사실은 2015년도에 이르러서야 우리 이제 의원님법 형식으로 당시에 이제 관련된 그 법률안,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 소위 크루즈 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입법 제정되었고, 그 당시에 이제 정부인 해양수산부도 그와 같은 그 시류에 화답해서 당시에는 2020년까지 내수 규모 20만 명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는 원대한 어떤 그 슬로건을 걸고 좀 과거와는 좀 다른 굉장히 좀 전향적인 입장에서의 산업 정책들을 추진하고 추구해 왔었던 걸로 이제 저는 아주 생생히 기억을 하고, 그랬습니다만 돌아보면 결과적으로 지금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와 같은 정책적인 목표가 무색할 만큼 내수 시장은 양쪽으로 보나 질적으로 보나 크게 저는 성장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해수부가 한참 그런 좀 이 체력을 갖고 좀 이 정책을 추진할 때 하고 나서 우리는 그 소위 말하는 팬데믹이라는 아주 엄혹한 그 사변도 이제 맞이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팬데믹이 이제 지금은 다 종료가 됐고 여행 산업이 다시 이제 뭐 텐트업 된 입장에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 기업뿐만이 아니라 정부, 그다음에 지자체, 그리고 연구기관들, 그다음에 각 그 항만을 배후로 하고 있는 우리 지역 사회가 진지하게 이제 성찰하고 체력을 좀 보강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좌장께서 K크루즈, 연합크루즈 활성화 이런 화두를 주셨고, 또 앞서서 그 치우링 우리 이사장님이 또 불참을 하셨으니까 좀 시간이 넉넉하다고 해서 허락하신다라면 제가 그 우리 펜스타가 지금 짓고 있는 그 이 여객선을 좀 잠깐 좀 소개해 올리고 싶은데, 자료를 잠깐 좀 출력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앞에 단위는 이제 저희 회사 소개이기 때문에 좀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펜스타는 제가 말씀드린 크루즈 페리라고 명명되는데 사실은 이게 뭐 법률적인 용어도 아니고 학술적인 용어도 아닙니다. 업계에서는 특히 이제 그 유럽의 발트 해역이나 지중해, 그다음에 도버 해역 같은데 이제 보면 기본적인 업의 본질은 여객 수송에 두지만 그 품격이라든가 어떤 위락 시설의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크루즈선에 버금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그런 선사가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못 보셨지만 그쪽 그 해역에서는 이게 이제 사업으로 견고하게 지금 잘 정착이 돼 있는데요. 저희가 추구하는 것도 바로 이런 크루즈 페리라는 이제 새로운 개념의 모드가 되겠습니다. 총 톤수가 여기 보면 저희가 좀 디지털로 이렇게 이미지를 구성을 해봤는데 아주 멋있죠. 이렇게 지금 짓고 있습니다. 총 톤수 22,000톤, 그 다음에 전장 길이 172m, 총 객실수는 102실에 승객 정원은 355명. 현존선인 우리 펜스타 드리머보다는 승객 그 캐파시티 수용 능력 면에서는 조금 부족하지만 그것은 그 시설이 기존에 있는 선박과 대비해서 훨씬 더 넓고 고급스럽게 지어졌다는 것을 좀 시사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이제 그 시설 외에도 극장식 대연회장, 수영장, 바, 라운지, 테라피, 짐나시움 등으로 구성된 웰네스 센터 같은 것도 다 완비가 돼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저는 이 지점에서 K크루즈를 과연 뭐라고 좀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가 공감대가 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뭐 우리 학생들도 크루즈하고 뭐 페리, 화객선, 로팍스하고 이 대비 차별점이 뭐냐 이런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만, 그 열차 중에 해랑이라는 열차를
경험하신 분들이 우리 청중들께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서울까지 운행하는 우리 이제 자주 이용하는 KTX가 지금 우리가 말하는 페리, 여객선, 전기 노선을 갖는 로팍스, 선형의 배라면 해랑이라는 이 열차는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크루즈의 개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이게 이제 두 크루즈와 페리를 가장 직관적으로 좀 변별할 수 있는, 대비할 수 있는 좀 그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존에 있는 전기선 노선을 추구하지만 때때로는 그 항로에서 이탈을 해서 3박 4일 여정의 크루즈 여정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업의 본질이 여객 수송에 있습니다만 크루즈선에 걸맞는 품격과 위락과 어떤 좀 품위를 고객들한테 좀 드릴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된 프로젝트가 바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펜스타 미라클이라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연안 크루즈라는 화두도 있는데 뭐 시간 관계상 제가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우리 운항 노선은 펜스타 드림이라는 현재 선박이 운항하고 있는 여정입니다. 부산하고 오사카를 정기 운항을 주 3항차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에서 일요일까지는 화물 수송은 일체 없고 여객들로만 수용해서 부산 연안에서 하고 있는 주말 크루즈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내년 2025년 4월 달에 출범할 우리 펜스타 미러클호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 3가지 카테고리로 운항을 할 계획입니다. 부산을 모항으로 해서 국내 항도 기항을 하면서 북방 한계선은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그 다음에 일본 쪽으로는 규슈와 일본 서항까지, 그리고 뭐 중국이라든가 중국 상해나 또는 대만까지 아우를 수 있는 그 운항 노선을 현재 계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해수부하고 문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뭐 남해안 해상관광벨트를 주로 운항을 하고 있는 국내 연안 크루즈 물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모항 국내 크루즈라 그래서 홈포트는 부산에 두지만 때때로는 차터러가 원할 경우에는 여수라든가 속초, 뭐 때로는 인천 이런 데서 출발할 수 있는 다모항 컨셉의 크루즈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혹시 좌장께서 기회를 주시면 후반부에 질의응답에서 또 상세하게 발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원님, 토론 감사합니다. 혹시 또 민간에서 저희가 좀 요청을 드린 내용이라서 조금 더 추가적인 얘기를 해주시긴 하셨는데, 특히 이제 앞서 지난 20년간 어쨌든 저희 한국 크루즈 산업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역사에 대해서 한번 좀 읊어주시면서 우리가 이제 국적 크루즈에 대한 시도는 했지만 왜 실패했는지 이런 얘기들도 좀 같이 해주셨고요. 특히 이제 마지막에 이 신사업으로 나오는 미라클의 사실 루트가 보면서 이제 크루즈 페이라는 용어가 물론 새로운 용어긴 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물론 크루즈라는 게 시작을 할 때 저는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연안 크루즈뿐만 아니라 글로벌 크루즈인데 그 중간에 어떤 식으로든 계속 돌아갈 수 있는 어떤 산업 구조가 생긴다고 하면은 용어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제도적으로 뒷받침된다고 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방금 보여주신 그 루트대로 시행이 됐으면 합니다.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 기회가 되면 제가 한 말씀을 좀 놓친 거 있나요? 짧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옆에 우리 해양수산부의 과장님 나와 계시지만은 그 이제 연안 크루즈 화두가 돼서 저는 법률적으로 이제 뭐 연해 뭐 이런 이제 어떤 사전적 개념에서 우리가 좀 연안 크루즈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그에 대해서는 그걸 활성화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아주 깊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제 동북아시아 우리 지정학 이 생긴 해역, 뭐 바다의 그림, 육지의 그림으로 볼 때 사실 일본과 한국 이 대한 해협은 외국이라고 하기 어려울 만큼 아주 가까운 바다를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안 크루즈 활성화를 우리가 논할 때는 그 해역까지를 같이 좀 광의해서 연안 크루즈로 다뤄주십사 하는 그런 요청을 좀 간곡하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법적인 표현이 아니라 이제 어떤 그런 심리적인 또는 사업적인 그리고 수요가 있는 이런 차원에서 저는 이제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에서 오신 최재환 과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사실 이제 최재환 과장님은 저희가 올 상반기에 해양수산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관광과 해양이라는 이 융합의 활성화를 위해서 협업 사업들을 이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협업 사업 중에 하나로 뭐 저희는 원팀 코리아라는 정부에서 그런 용어를 좀 쓰면서 해양수산부의 해양레저관광과 과장님과 문화부의 국내관광진흥과 과장님의 전략적 인사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재환 과장님은 이제 문화부에서 오셨지만 지금 현재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 과장님으로 계시는데요. 아마 저는 관광에 대한 기본적인 이 정책적인 이 경험을 가지고 다양한 사업들과 정책을 하시려 봅니다. 과장님, 그러면 좀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장입니다. 네, 소개 멋지게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발제 토론 맡아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리고 아주 많이 배우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네, 참석자분들께서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큰 주제가 연안 크루즈인데 여러 이제 현황부터 먼저 살펴보자면은 여러 발제자랑 토론자분들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지금 현재 상황은 세계 크루즈 관광 산업이 이미 코로나 이전 회복을 넘어서 그 이상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미 코로나 직전 수준은 넘어선 것으로 보이고 이미 한창 많았던 수준에 거의 접근을 하고 있는 수준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양적으로는 그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크루즈 관광 산업의 성장이 질적으로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오고 있느냐, 이 문제는 조금 더 다른 문제인데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어쨌든 관광 산업이 가져오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하면은 결국은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느냐,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성장을 하느냐, 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크루즈의 관점에서 보면은 기항지 관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크루즈 관광 산업을 통해서 지금 수익을 가져가는 것이 우리 기업들인지 아니면은 뭐 외국 기업인지 이런 문제를 살펴보자면 사실 그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많은 분들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 첫 번째는 기항지 관광의 경우에는 일부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한국에 기항하는 그 기항수 자체가 부산 제주 제외하면 그렇게 크지 않고, 사실은 중국이나 일본 가는 길에 이제 한두 개 정도 기항하는 걸로 지금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기항 시간도 출입국 절차 고려하면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고 해서 크루즈 관광객 수에 비해서는 기항지 관광이 조금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 우리 기업의 성장 문제는 너무 여러분들께서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해주셔서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릴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크루즈 산업이 발전한다고 해도 외국 선사들의 수익으로 전부 기결되는 상황에서는 국내 산업 성장은 국내 산업 성장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하고 국내 크루즈 관광의 성장이 국내 경제 성장으로 직결되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나라에서 모항이나 준모항이 많아져야 되고 더 기항도 더 많아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외국 중국이나 일본에 그 지사를 두고 있는 외국적 선사보다는 국적 선사가 아무래도 한국 위주의 그 항로를 짜기에는 훨씬 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주장을 하시는 국적 선사의 출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국적 선사가 출범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가 많은 분들께서 또 지적을 해주셨지만 국내 수요가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여건이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업성 문제로
계속해서 펜스타에서도 아까 뭐 20년 전에도 이제 시도를 했지만 결국은 사업을 중단해야 했던 그런 상황들이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 해수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이제 연안 크루즈 사업을 추진을 해오려 하고 있고 또 만약에 이번에 연안 크루즈가 가능해진다면은 뭐 최근에 아까 최일선 실장님께서도 발표를 해주셨지만 뭐 남북권 남해안 개발 사업과 연계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계속적으로 중국에서 이제 서해안 쪽을 중심으로 크루즈 산업을 크루즈 관광을 연계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보조를 맞출 수 있고 그리고 연안의 경우에는 이제 국제 크루즈의 경우에는 이제 부산이나 제주 등 큰 기항지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데 비해서 이제 연안 크루즈가 된다면은 아까 펜스타에서 기획하는 것처럼 뭐 여수 완도 뭐 이런 곳까지도 사실 뭐 기항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메이저 기항지뿐만이 아니라 이제 더 중소형 기항지도 더 발전할 수 있는 그거를 이제 연안 크루즈를 기반으로 인프라도 더 확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조성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은 또 이제 연안에서 또 국제 크루즈까지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성장의 견인 동력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연안 크루즈가 현재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보자면은 일단 항구나 기항지 관련 여건은 우수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7대 기항지 중심으로는 굉장히 잘 되어 있는 편이고 기항지 관광도 사실 다른 나라의 소도시보다는 우리나라에 굉장히 볼 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부산이나 뭐 제주도는 사실 세계적으로 지금 많이 오고 있고 인천의 경우에는 플라이 앤 크루즈가 가능하고 서울이 가까운 장점이 있고 속초 여수는 또 국내 관광으로 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고 포항이나 서산도 경주와 가깝고 서산의 경우에는 이제 종교 성지가 있어서 이런 테마형 크루즈 유치에 또 그리고 중국과 가깝기 때문에 또 중국 크루즈와의 연계도 가능한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유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보이고 시점 또한 지금이 또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를 벗어나서 지금 한창 성장세를 타고 있는 시점이고 아까 윤주 박사님께서 소개를 해주셨던 것처럼 지금 문체부랑 해수부가 지금 협력을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6월 달에 발표도 했었고 그것을 기반으로 내년도에 그 크루즈 관련해서 문체부에서는 기항지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신규 예산도 정부 안에 확보를 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해수부에서는 그에 맞춰서 이제 연안 크루즈 예산을 정부안에 넣으려는 노력을 했지만 이번 정부안에는 아쉽게도 포함이 되지 못했고 그렇지만 이제 뭐 국회 예산이나 아니면은 적어도 뭐 26년 예산이라도 지금 계속해서 어쨌든 시범 사업 예산을 확보를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크루즈 산업법에 대해서 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제 말씀도 해주셨는데 지금 현행 법이 연안 크루즈를 막고 있다고는 생각은 되지 않고요. 뭐 규제나 제약을 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말씀 주신 부분들은 그런 것들을 풀어야 한다기보다는 산업 육성을 위해서 좀 더 혜택이나 이런 편의를 제공을 더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주신 걸로 이해가 되고 그런 부분들은 좀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이런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카지노 부분도 사실 카지노 부분 굉장히 민감할 수 있는 문제라서 사실 지금 강원랜드만 단 하나의 예외를 적용을 하고 국내에서는 국내 내국인이 크루즈가 아니라 그 카지노를 입장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제2의 이제 강원랜드를 선상에다가 만든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강원랜드 수준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강원랜드보다는 조금 더 타당성이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됩니다만 여튼 이거는 뭐 좀 더
깊은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고, 일단 저희는 법보다는 법은 또 시간이 또 오래 걸리는 거 다들 잘 아시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지원 사업으로 최대한 접근을 해서 이번에 문체부 기항지 관광 프로그램이 내년부터 아마 시행이 될 텐데 거기에 발맞춰서 이제 연안 크루즈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예산을 확보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께서 계속 이 발제자분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또 다 짚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특히 이제 이 크루즈가 사실은 이제 정부 정책주로도 양적인 성장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성장에 대한 중요성도 공감해 주셔서 또 연구자로서 개인적으로 되게 감사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그 국적 선사 출발 필요성도 같이 좀 공감을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최근에 해수부와 문화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연안 크루즈 관련한 이 정책에 대해서도 어쨌든 내년도에 이제 문화부가 먼저 예산을 확보하긴 했지만 이런 그 저희가 기항지 중심으로 발전하기 위한 예산 확보 부분 그리고 말씀하신 듯 내용 중에서도 어쨌든 저희가 글로벌 선사는 선박 크기 때문에 연안 크루즈에 있는 작은 기항지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연안 크루즈에 대한 성장이 중소 기항지의 어떤 그런 성장과 연계된다는 측면에서 지역 관광과도 연계가 중요하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법적인 부분 물론 중요하긴 하겠지만 이전에 산업적인 어떤 그 성장과 발전이 있게 되면은 좀 장기적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법적 개선에 대한 부분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조금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이렇게 이제 토론자 분께서 준비해주신 내용들은 이걸로 일단 저희가 먼저 얘기를 하고요. 그 토론자 분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 중에서도 혹시 이제 오늘 발제해 주신 두 분이 하야시상도 계실 것 같은데 우선 최일선 실장님께 앞서 어쨌든 연안 크루즈 쪽에 대한 그 발표도 해주시고 가장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조금 나왔던 얘기들 중에서 연안 크루즈에 대한 확장 차원에서 일본과의 연계라든지 서쪽은 또 중국과의 연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의견들 또 있으면 또 같이 조금 얘기를 한 번 더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네. 네, 펜스타 위원님도 말씀을 해주셨고 해수부의 과장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좀 연안 크루즈가 제대로 발전을 하고 최종적으로 우리나라의 크루즈 산업이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연안 크루즈와 함께 이 동북아 입지를 강화를 위한 국제 크루즈와의 연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앞서 발제에서 조금 소개해드렸던 세토네를 중심으로 하는 일본도 굉장히 연안 크루즈가 잘 되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과의 좀 지리적 접근성을 활용을 해서 연계 관광 상품 개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국 역시 상하이나 칭다오나 이런 좀 인근 항구 도시와 좀 연계를 해서 서해안과 중국 크루즈 루트를 개발한다면 좀 새로운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현재의 수요와 트렌드에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동북아 국가의 크루즈 협력을 위한 관광진흥 협약을 통해서 좀 세금 감면이라든지 항만 사용료 감면 등을 한다면 좀 현재 제도적으로는 조금은 어렵지만 해결해야 할 우리나라 연안 크루즈의 면세에 관한 부분도 좀 단기적으로는 해결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성 변호사님도 추가적인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 토론자분들께서 잘 토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법이라는 게 사실 이제 상당히 바꾸기 어렵고 그 법 제도가 바뀌기 전에 미리 그런 이제 산업적인 발전이 이루어지는 건 상당히 맞는 말이신데 어쨌든 간에 이제 벌써 이제 2015년 벌써 이제 9년 가까이 이제 사실 법이 이제 제정되고 시행되고 있는데 실질적인 그 적용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검토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고 국회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한번 이제 검토를 해서 이제 연안 크루즈 나아가 진짜 극적 크루즈선이 우리나라에 기항을 하고 실질적인 대한민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성 변호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 이제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오늘 발제 세 분 또 해주시기도 하시고 또 토론에서도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사실 처음 시작할 때보다는 플로어에 계신 분들도 더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혹시 그 다른 분 조금 얘기 듣기 전에 플로어에서 오늘 발제하신 분이나 토론 참여하신 분들께 질문 있으시면 먼저 조금 질문 한번 받고
했으면 싶은데 네 여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성함 좀 말씀해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예. 저는 젊어서 이제 항해사를 했고 선장까지 지내고 이 선급에 들어서 일을 하다가 요번에 이제 또 조선소에 들어가서 일을 좀 보고 있습니다. 제 백그라운드는 그래요. 제 이름은 임종식입니다. 오늘 이렇게 연사들의 얘기를 듣고 크루즈에 대한 이해를 좀 더 하게 돼서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그 중에서 제가 질문을 드릴 것은 카지노에 대한 얘기인데 아까 말씀에 카지노가 크루즈선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가 있었고 또 뭐 그 카지노에 내국인을 절대 발도 들여놓지 못하게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또 아까 말씀에는 이제 강원랜드에 우리 현재의 육상에서 하고 있는데 허락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배에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했고요. 근데 그 원인으로서 뭐 국민적 합의, 사회적 합의가 없다. 그게 아직 못 미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국민들은 다 환영하고 뭐 그거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문제는 국가의 정책하는 입안자들과 입법자들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외국에서는 다 허락해서 하고 있는데 왜 우리만 못하게 하냐 얘기죠. 최소한도 외국에서 하는 그러한 정도까지는 우리도 같이 올려놓으라 얘기지. 그런 건 안 해주면서 어떻게 크루즈 산업이 뭐 이렇게 경제에 영향을 많이 주는, 인컴에 영향을 많이 주는 그런 카지노 분야인데 그걸 갖다가 뭐 계속 틀어막고 있냐 이거죠. 그거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불합리하다. 그렇게 하고 사회적 합의라는 말은 도저히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설명이 상당히 부족하다. 거기에 대한 틀어막고 있는 데 대한 그 설명에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제 질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정책적인 사항이 있으니까 그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예, 이상입니다. 질문. 네. 뭐 감사합니다. 제가 그냥 예, 그러면 예. 과장님께서 예. 일단 카지노 허가는 문체부에서 가지고 있는 거라서 제가 지금 원래는 문체부 사라지만 어쨌든 지금 해수부 과장으로 와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만 이제 제가 뭐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고 말씀드렸던 거는 사실 강원랜드 뭐 이런 거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면 강원랜드 자체에 대한 비판 여론도 지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다 이제 알려지지 않았지만 뭐 거기서 뭐 이제 재산을 탕진하고 뭐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거나 그런 사례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뭐 민원전 그거에 대한 이제 불만 민원 이런 것도 지금 문체부 쪽으로 다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것들이 다 입법하는 사람분들도 이제 양쪽의 얘기를 다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는 아직 지금 완전히 내국인도 그러니까 지금 아까 배에서 뭐 전면적으로 이제 카지노가 안 된다고 하셨는데 공해상에서는 지금 당연히 가능한 거고요. 지금 영해상에서만 가능하지 않은 부분이고 우리나라 영토 안에서 못하게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예외적으로 강원랜드가 다 지금 하나 돼 있는 겁니다. 공해상에서는 당연히 지금 가능하고 연안은 공해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 영해 안에서 우리나라 영토 안에서 강원랜드 이외에 또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이제 국민적인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먼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불필요한 또 이제 그 사회적인 갈등을 양산할 소지가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부분에 합의가 있으면 당연히 뭐 카지노 문체부 쪽에서도 아마 도입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잠시만요. 예, 과장님 그 파트는 되게 어려운 부분이긴 하시는데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네, 여기 제가 마이크를 안 잡으려고 했는데 펜스타
라인닷컴 대표이사입니다. 곽인수입니다. 그 과장님 방금 설명하신 부분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았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 사람이 어디서나 카지노에 가면은 불법입니다. 영에 바뀌든 아니든. 강원랜드는 폐광지역에 관한 특별법 때문에 허용이 되고 그 위법성이 불법성이 조각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혹시 윤재 박사님 제 말씀이 맞습니까? 네. 그 도박 그 일시적인 오락이나 그 목적으로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저 과장님 정확히 알고 계신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 성우림 박사님한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같은 건데요. 우리나라 사람이 국적선 크루즈를 타면은 어디선가 불법이 됩니다. 영이 밖에 나와도 불법입니다. 맞죠? 사업자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과장님 맞습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국제선 크루즈가 있을 때 그거를 타고 영해 밖에 나와서 하면은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불법입니다. 사업자가 우리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차트를 해서 차트 크루즈를 타고 나간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락으로 카지노를 가져가면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형평성에 관한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이 부분은 여기서 논의하면 끝이 없을 겁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성 박사님한테 부탁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국제선 크루즈를 어떻게 하면은 어떤 법을 어떻게 개정하면 좋을지를 검토해 주시는데 하나만 한번 보십시다. 우리나라 국제선 크루즈가 있다면은 편의 취직을 할 수 있거든요. 파나마 국적으로 우리나라의 배를 우리나라 사업자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불법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한번 제가 숙제만 드립니다. 연구한번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가 죄송합니다. 왜 우리나라 국제선 크루즈가 필요하냐 이야기를 우리 성 박사님은 해운 산업이나 관광 산업들 관련 산업의 육성이라 그러셨는데 사실은요. 제가 1년에 코스타 크루즈를 빌렸어. 한 달간 빌렸어. 약 10,000명의 관광객을 크루즈를 모객해서 제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1만 명이 제가 하는 1만 명이 100만 원만 하면 100억의 국부 유출이 됩니다. 코스타 크루즈에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사실은 그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지급하지만은 비용을 빼고 순이익만 지급한다면은 그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국제선 크루즈가 국부 유출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보면은 굉장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아까 최 실장님이 3만 명 정도의 차트 크루즈를 하고 있다 하셨는데요. 100만 원 쓴다면은 300억이 날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국제선 크루즈가 굉장히 필요하고요. 사실은 모항을 하게 되면은 국제선 크루즈가 모항을 하게 되면은 차트 크루즈가 모항에서 얻는 이익을 우리 국적선이 가질 수 있는 이익입니다.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업을 하면서 국제선 크루즈가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올해도 차트 크루즈를 또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카지노가 수익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기 때문에 국제선 크루즈의 카지노는 반드시 허용될 수 있도록 관계의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고 관계에 있는 변호사님들도 같이 연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사님 물론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저희가 국제선 얘기할 때 카지노는 얘기가 안 될 수가 없는 주제이긴 한데 사실 되게 이게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요 정도 저는 또 논의가 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좋은 저는 어쨌든 민간에서는 필요한 수요를 얘기하시는 거고 한 번 정도는 이 주제만 갖고 따로 정말 진지하게 좀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시간이 조금 더 넘긴 했는데 혹시 저 마지막으로 손을 드셔가지고 근데 조금 짧게 간단하게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12시인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요. 네. 예. 드리겠습니다. 발표 토론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황진혜이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국적선의 카지노 허용되어야 된다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데 조금 논의가 이제 혼선이 있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은데 선박에서의 카지노 규제는 일반적으로 선박이든 어디든 관계없이 사업자 규제와 이용자 규제가 있는데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지금 현재 걸리는 문제가 있고 그걸 이제 저는 약간의
차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용자 규제는 우리가 한국 선박이든 외국 선박이든 그 관계없이 이제 저는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도박이 안 되는 부분이어야 한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신 일시적인 오락은 우리가 다 이용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문제가 안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자 규제를 어떻게 풀 건가 하는 부분에 좀 저는 이제 구분을 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용자 규제와는 좀 분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또 황진희 박사님께서 전문가적인 소견으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다음에 기회 되면은 한번 다루는 걸로 하고요. 오늘 그 발제분 세 분과 아마 앱으로 계실 하야시 상과 오늘 토론으로 나와주신 모든 분께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지금 점심시간 넘었습니다.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지막까지 플로어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속적으로 저는 이제 국적 크루즈뿐만 아니라 어쨌든 우리나라 크루즈 산업 자체가 하나의 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논의는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차원에서 오늘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